안녕하세요. BHSN AI팀의 송지성입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자료는 Beyond Linear Context Key Information Extraction from Semi-Structured Documents라는 제목의 발표 자료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보통의 이런 NLP에서 다룬 타스크들은 리니어한 컨텍스트를 다루고 있는데 그 부분을 넘어서서 좀 더 다차원적인 데이터를 다룰 때 컨텍스트를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떨 때 이런 것들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찍먹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료는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특히 이제 세미 스트럭처드 도큐멘트, 테이블이라든지 어떤 표 형식의 폼라이크 도큐멘트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이것을 다루는 데 있어서 어떤 어프로치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지 않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찍먹하는 수준으로 준비를 했으니까 앞에서의 발표보다는 좀 더 가볍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은 이제 문서로부터 문서를 인풋으로 하는 자연어 이해 타스크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큐멘트 클래시피케이션, 이 문서가 어떤 건지, 그리고 VQA, 이 문서에 대한 질문 답변을 하는 경우, 그리고 오늘 주로 설명드릴 KIE라고 하는 Key Information Extraction, 이건 말 그대로 이제 정보를 추출하는 그런 타스크들을 말하고요. 이런 것들을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도큐멘트라는 특성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좀 더 리니어하게 정제된 텍스트가 아니라 좀 더 도큐멘트 그대로 날것의 인풋이 들어왔을 때의 언더스탠딩을 얘기하는 그런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좀 더 프랙티컬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CR을 포함하기 때문에 OCR에서의 등장하는 어떤 오타 처리라든지 아니면은 개행 이슈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런 도큐멘트 언더스탠딩에서의 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반적으로 NLP에서 다루는 문서들은 이제 리니어한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문서들은 이렇게 좀 더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어떤 구조화된 그런 문서들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옆에서 가장 왼쪽에서 인보이스라는 이런 외환 문서 같은 경우에는 영수증이나 이런 외환 문서들은 보통 이제 사람들이 보기 편하게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기는 편하지만 맥락적인 이런 정보들이 많이 없고 어떤 직관적인 이런 테이블 형태의 구조를 띠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는 이런 공공문서 같은 것들은 좀 더 보기는 이쁘고 심미적으로 좀 더 약간 수려하지만 이런 실제로 기계가 처리할 땐 굉장히 어려운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른 이런 학계에서 많이 표현하기를 세미 스트럭처드 도큐멘트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폼같이 생겼다라는 측면에서 폼 라이크 도큐멘트라고 하기도 하고, 좀 더 약간 제너럴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비주얼리 리치 도큐멘트, VRDU라고 하는 표현도 많이 요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루는 것들은 컴퓨터 비전 쪽에서 발생하기도 하고 NLP 영역에서 발전하기도 해서 이렇게 다양한 이름들과 이런 시작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도큐멘트에서 정보 추출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는 주변 문맥을 통해서 주변 문맥 정보를 활용해서 해당 시퀀스가 무엇인지 추론을 하게 되는데요. NER이라든지 MRC 같은 것들이 그렇죠. 그래서 주변의 그런 조사라든지 그런 신텍틱한 정보라든지 시네맨틱한 정보를 가지고 추출을 하게 됐는데, 오늘 다룰 세미 스트럭처드 도큐멘트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명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런 맥락 정보가 없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 김영숙이라는 사람이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죠. 이런 구조적인 정보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이 김영숙이라는 사람
이런 전화번호 그리고 회사가 뭔지를 이제 이 명함만 보고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도큐멘트와는 이런 차이점이 있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문서들을 가지고 있을 때 OCR을 통해서 처리를 하지만 이런 현실적인 장벽이 굉장히 존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런 문서들을 다루는 데 있어서 많이 기존 NLP 하시는 분들은 많이 잘 모르시지만 이렇게 다양한 벤치마크 데이터 셋들이 있거든요. 지금 이것은 그냥 일반적으로 NSMC처럼 많이 다뤄지는 이런 벤치마크 셋만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FUNSD라든지 CORD 그리고 SROI라는 이런 데이터 셋들이 있는데요. 영수증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런 연구나 마케팅, 이런 광고 문서, 이미지 데이터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이 문서는, 이 이미지는 FNSD의 하나의 샘플인데요. 어떤 홍보용 문서이거든요. 그래서 이 홍보용 문서가 있을 때 이 문서에서의 문서 이미지에서의 헤더 그리고 그 헤더 정보와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퀘스천이라고 하는데 퀘스천과 앤서 이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이 키값들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지 정보와 그리고 바운딩 박스 정보 그리고 텍스트 정보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데이터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폼이 있을 때 요거에 텍스트는 이렇게 만약에 요 하나의 그 이미지 조각이라고 했을 때 이 조각은 각각의 이 박스 여기서는 이제 박스라고 표현했는데 흔히 OCR된 처리가 됐을 때 바운딩 박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각각의 이 네모난 이 최소 단위인 이 네모난 박스를 바운딩 박스라고 하는데 이 박스 정보와 그리고 여기서의 해당하는 레이블 여기서 퀘스천이라고 했죠. 퀘스천 그리고 각각의 워드와 그의 하이라키컬한 이런 박스까지 이렇게 정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적인 NLP 타스크를 다루듯이 이런 입력들을 하나로 이제 시리얼라이즈를 해가지고 BIO 태깅 스킨 일반적인 NER 타스크를 다루듯이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렇게 한다면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꼬여 있거나 이 바운딩 박스의 위치가 어떤 이렇게 리니어하지 않게 위치가 이렇게 틀어져 있는 경우도 있고 되게 독특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굉장히 챌린징한 이슈가 돼가지고 단순하게 플래튼 시리얼라이즈 하면서 이제 플래튼 하는 것은 위험하다라는 이런 챌린지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런 정보들이 각각의 하이라키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다시피 요게 이제 테이블 형태인데 이 볼카노 아이스드 커피가 4개 있고 이게 1,000원이고 4개가 1,000원이니까 총 가격이 4,000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마지막에 이제 토탈 가격이 있게 되면은 이 정보들이 각각 하이라키컬한 정보를 가지고 있게 돼요. 뿐만 아니라 여기 추가적인 하이라키가 들어가가지고 시나몬 티에서도 여기에 무슨 옵션이 뭐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정보가 추가되게 된다면은 이 각각의 바운딩 박스들이 이런 계층적인 정보를 포함하기 때문에 이런 멀티레이어 하이라키컬 정보 구조를 인코딩하기에 적합하지 않았던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방식에서는 이런 문서를 OCR한 다음에 이거를 이제 어떤 시리얼라이즈라 해서 파싱 모델을 학습하는 방식으로 처리를 했는데 이런 파이프라인 구조가 굉장히 좀 챌린징한 이런 이슈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걸 굳이 왜 이렇게 하지? GPT-4는 이미지도 처리가 되잖아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지만 물론 쉬운 거는 쉬워요. 하지만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이미지가 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고 하면은 이 정보가 이렇게 돼요. 언뜻 보면 와 잘 돼라고 이렇게 생각하실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여기도 보시면은 뭐 이런 갑자기 기업에 대한 정보가 없었는데 생기고 날짜에 이 지금 이것도 21년 2월인데 이렇게 이상하게 인식이 되면서 좀 더 이런 할루시네이션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물론 언젠가는 이게 고쳐지겠죠. 이게 지금 지금 기준인데 뭐 나중에 발표를 보시는 분들은 이게 되는데 왜 안 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할루시네이션의 문제 때문에 실제로 이런 챗GPT 같은 거를 활용해 가지고 이런 세미 스트럭처럴 더큐먼트에서 어떤 정보를 추출하는 것에 실제 서비스에 도입하기에는 굉장히 좀 리스키한 그런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NLP 영역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이렇게 접근을 했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몇 개의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 방식에 대해서 모델 아키텍처 제안한 방식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이런 카테고리들이 있고, 예를 들어서 모달리티를 유니모달을 쓰냐 아니면 바이모달, 그러니까 레이아웃과 텍스트만 쓰냐 아니면은 레이아웃과 텍스트와 이미지 정보까지 쓰냐에 대해서 이런 모달리티 정보가 있을 수가 있고, 지오메트릭 어프로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그리드 방식으로 처리를 하냐 아니면 이걸 그래프 기반 어떤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냐 아니면 이걸 시퀀스 베이스드의 아키텍처로 설계를 하냐, 이런 방식이 있을 수가 있고, OCR 한 다음에 진행을 하느냐,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OCR 디펜던트가 있게 되는데, 그거에 비해서 어떤 도넛 같은 논문의 경우에는 이제 OCR 프리라고 OCR 없이 진행하는 방식도 있게 되는데, 이런 식의 접근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타스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있게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아키텍처와 연구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런 접근 방법 중에서 유명한 게 레이아웃 시리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려대학교 DSBA 연구실에 오수진님께서 잘 정리를 해주셔가지고 이 부분은 여기 링크를 보셔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이아웃 시리즈는 스킵하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설명해 드릴 것은 이제 스페이드라는 이런 아키텍처입니다. 스페이드는 이제 스페셜 디펜던시 파서의 약자로서 실제로 우리가 말하는 언어 표현은 리니어 하더라도 그 내부는 굉장히 구조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이 이제 이전에 많이 활용했던 디펜던시 파싱 같은 경우에는 문장에 나타내는 단어들의 이런 지배소와 의존소 관계를 예측하고 그 각각의 이제 종류를 분류하는 이런 타스크인데요. 이런 컨셉을 이제 여기에다가 녹인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다시피 뭐 철수가 사과를 먹었다라는 것은 이 각각의 먹었다라는 이 요런 구조로서 그래픽컬한 구조로서 이제 표현이 되게 되는데, 이런 컨셉을 이제 이 정보 추출에 이제 녹인 그런 연구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복잡한 문서로부터 계층적인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방식의 아키텍처이고요. 처음에 구조적인 방식의 텍스트 인코더 방식을 취해요. 그래서 이 각각의 텍스트를 인코딩한 다음에 그래프 제너레이터로서 이제 문서들을 이 각각의 이 바운딩 박스들을 이제 토대로 이제 그래프를 생성하고 이것을 디코딩하는 방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이렇게 좀 더 약간 계층적인 방식을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앞에서 말했던 그런 챌린지를 좀 더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는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고, 또 브로스라는 이런 연구도 있는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이 문서를 가지고 PLM을 학습을 하는 거예요. 인코더를 학습을 하는 건데, 그럼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인 버트랑은 다르게, 일반적인 버트는 이제 마스크드 LM을 쓰는데, 여기서는 이제 마스크드 LM뿐만 아니라 이 문서가 OCR된 그 결과에서의 에리어 마스킹을 통해 가지고 좀 더 이 OCR 문서
이에 좀 더 적합한 특성의 이런 인코딩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은 이렇게 만약에 이 부분을 다 마스킹을 하게 되면은 요 옆에뿐만 아니라 이 아랫줄에 해당하는 영역까지 마스킹을 하고 이 부분이 예측하게끔 그렇게 설계가 돼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브로스에서는 이제 상대적 위치 정보를 사용을 했는데 앞에서 이런 바운딩 박스들을 활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바운딩 박스들은 각각의 위치 좌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운딩 박스는 결국 텍스트뿐만 아니라 위치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기존에는 절대적인 좌표를 사용을 하던 거를 이제 상대적인 위치 정보를 활용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상대적인 포지셔널 임베딩을 위해서 이제 삼각함수를 활용한 이런 임베딩 방식을 통해 가지고 좀 더 효율적인 그 임베딩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아리아 마스크 랭귀지 모델을 차용을 했는데 이거는 이제 스판버트에서 했던 방식대로 이제 이 부분 아리아는 이 영역 기준으로 이제 마스킹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제 FromNet v2를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소개드렸던 두 아키텍처는 이미지가 아니라 텍스트와 레이아웃만 가지고 활용을 한 건데 이것은 텍스트와 레이아웃 그리고 이미지 정보까지 활용해가지고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방식에서는 특징이 일단 그래프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활용한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런 그래프 컨스트럭티브 러닝을 통해서 이제 멀티모달 정보의 로스를 통합하여 계산하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개의 모달리티가 있잖아요. 지금 여기 이미지에 보이듯이 레이아웃과 이미지와 텍스트 정보를 활용을 하는데 여기서의 로스를 각각 계산하는 게 아니라 통합적인 로스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이제 활용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인 이미지에서의 그런 피처를 활용하면은 너무 계산도 복잡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이미지 피처들을 이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이 그래프 정보에서의 필요한 이런 엣지 레벨 피처들만 활용을 해서 엣지 레벨 피처의 이미지를 활용을 해서 좀 더 효율적이면서도 정교한 이런 시각적 단서를 포착할 수 있었다고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 보시면은 요거를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만약에 이 데이비스 포크 그리고 샌더 찰레스 두간이라는 이런 게 있으면은 이런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 이미지에서 각각의 바운딩 박스들을 만들고 바운딩 박스들에서 연결을 이제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런 엣지들과 이 노드가 존재를 하게 되는데 이 각각을 연결한 것은 이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으로서 이 문서의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으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요것을 활용을 하게 되는데 보시다시피 이게 하나의 엔티티고 요거는 이제 샌더라는 이 문서에서의 이 키 값인 거죠. 어떤 카를로스 두간에게 뭐 보낸다라는 이런 키 값이고 카를로스 두간이 이제 하나의 밸류라고 하나의 이제 엔티티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도 거기서 이제 각각의 그 엣지 부분만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만 활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 엣지 부분은 이제 이 각각의 이제 노드 레벨의 텍스트 피처들이 있게 되고 이 이미지 같은 경우는 이 엣지 레벨에서 추출을 하게 돼가지고 이 부분을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하는 과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시의 그래프 컨트라스티브 러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모델을 학습하게 되는데 이런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 각각의 이 노드를 통해서 이제 그래프 리프레젠테이션이 만들어졌을 때 이 각각이 이제 같은
세임 노드면은 이제 포지티브 페어로 보고, 그리고 다른 페어가 아니면 네거티브 페어로 보고, 다른 노드면 네거티브 페어로 보면서 이제 학습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접근 방법을 통한 게 지금 현재는 이제 소프트웨어로서 이제 가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런 스페이드라든지 지금 여기 브로스는 없는데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좀 더 약간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파라미터 사이즈도 지금 200밀리언인데 200밀리언인데도 굉장히 효율적인 이런 성능을 가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 외에도 사실 LLM을 통한 접근 방법도 있고 다양하게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이렇게 간단하게 몇 가지 특성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챌린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챌린지를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일단 첫 번째로 멀티 페이지 다큐멘트들이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볼 때는 뭐 정보 공공 문서든 뭐든 심지어 논문도 그렇고 여러 가지 페이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페이지가 아니라 여러 페이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페이지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그 안에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해야 되는 이런 문제점이 있게 되고요. 특히 여러분도 많이 보셨겠지만 테이블 같은 정보가 끊어져 가지고 중요한 게 다음 페이지에 있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도 있기 때문에 여러 멀티 페이지를 다룰 때 조금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런 특성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크로스 페이지 릴레이션십은 외환 문서라든지 신용장 같은 그런 문서들을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어요. 해당 문제는 다음 몇 번 항목에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마치 NLP에서의 그런 코레퍼런스 레졸루션처럼 이제 어떤 지칭하는 문서가 어떤 특정 정보를 지칭하는 게 다른 항목에 있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 페이지 간에 그런 왔다 갔다 정보를 찾아서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런 크로스 페이지 릴레이션십의 문제도 있게 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NLP보다 이제 이미지 기반의 문서이기 때문에 처리하는 게 굉장히 계산 집약적, 즉 이제 많은 이제 컴퓨팅 파워를 먹는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능을 유지하면서도 계산 비용을 저렴하게 하는 그런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챌린지로서 꼽고 있습니다. 네, 이상 간단하게 오늘 이제 정보 추출하는 문서에서 정보 추출하는 방식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